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서 척도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하여서 실행하였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며, 척도가 타당하다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높으나 타당도가 낮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림 1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낮은 경우에는 그림의 2 두 번째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 양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관역 10점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면,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척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도의 개념. 척도의 의의라고 해서, 척도는 측정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즉,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관찰된 현상에 대해서 수치나 기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도구이며, 자연과학에서는 측정 대상이 주로 물질적이기 때문에 척도는 온도계, 체중계, 자나 저울 등입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측정 대상이 주로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주로 논의되는 척도는 특정 변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경험적으로 연관된 하나 또는 다수의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와 척도입니다. 지표는 변수의 속성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지수는 단순 지표로는 변수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측정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들 복합 측정치를 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성지수, 행복지수 등입니다. 혹시 사회지표를 한번 표를 찾아보시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찾아서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척도, 측정 대상의 개별적인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변수와 관련된 여러 차원을 측정하고 각각의 차원에 점수를 할당하여서 항목 간의 서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입니다.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척도는 하나의 단순 지표로서는 제대로 측정해내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척도는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냄으로써 자료의 복잡성을 덜어주고, 척도는 변수에 대한 양적인 측정치를 제공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통제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측정치나 측정 도구의 오류를 줄이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척도 지수의 작성 과정 및 지수 과정에서 작성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5 척도 지수의 작성 과정입니다. 이론적인 개념을 경험적인 변수로 나타내고, 그리고 경험적인 변수를 경험적인 지표로 나타내어서 지수나 척도가 작성이 되고 만들어집니다. 지수의 구성 절차는, 지수의 구성은 문항을 선정하고 지수의 점수와 타당도 검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명목 척도입니다. 척도의 종류, 우리 조금 전에 앞에 시간에 우리가 명목 척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가장 상위의 척도였나요? 가장 하위의 척도였나요? 개인톡으로 답글 부탁드립니다. 자, 기본적인 척도 구성의 원칙입니다. 1. 측정의 각 범주들이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2. 응답 범주들이 응답 가능한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3. 응답 범주들이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례 1. 단일 차원적인 명목 척도는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1번 남자, 2번 여자. 자, 사례 2로 봤을 때 다차원적인 명목 척도는 당신의 성과 종교와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1번은 남자 기독교 공무원, 2번 남자 불교 공무원, 3번 여자 기독교 공무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의 차원만 묻는다면 간단하지만 다차원적인 명목척도에서는 응답 범주를 구성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단일 차원적으로 명목척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서열척도입니다. 측정된 값들 사이에 상대적 순서 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는 과정이고, 기능은 측정이나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 응답자의 편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정척도, 종합평정척도, 리커더척도, 그트만척도, 사회적 거리척도 등이 있습니다. 평정척도입니다. 평정척도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으로서 사례 1. 기아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복지 간의 사회복지사들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해서 매우 친절하다, 친절하다, 보통, 불친절하다, 매우 불친절하다. 여러분은 어디에 체크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평정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범주 평정척도입니다. 사례 2. 기아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해당란에 동그라미 표를 하십시오. 매우 친절하다 갈로, 친절하다 갈로. 이렇게 해서 5가지 항목을 어떻게 범주로 평정척도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숫자 어느식 평정척도법입니다. 기아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해당란에 동그라미 표를 하십시오. 자, 1번 매우 친절하다. 자, 5번 매우 불친절하다. 어떻습니까? 숫자 어느 식으로 평정척도법을 만들었습니다. 평정 방식입니다. 자, 사례 4 도표처럼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친절하다라고 해서 0에서 10번의 그림을 그려두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점을 찍게 하는 방법입니다. 응답자가 응답하는 여러 질문 문항의 값들을 어떤 방식으로 총합하여서 계산하는 척도입니다. 베일리의 출산율 척도입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1번 문항에 대해서 동의하면 1, 동의하지 않으면 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부 다 1을 해서 10점이 나오고 전부 다 동의하지 않음을 해서 0점이 나왔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만약 똑같은 점수로서 6점이 나왔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점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1번, 1, 3, 5, 7, 9, 10번을 전부 다 1점을 줘서 6점이 나왔다면, 또 2, 4, 6, 8, 9, 10을 해서 6점이 나왔다면, 자, 베일리의 출산율 척도는 점수는 똑같은 6점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6점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리커더 척도입니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항보다는 일련의 수개의 문항들을 하나의 척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더 척도 1 중독에 관한 리커더 척도 표 4-1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베일리의 출산율 척도를 보시게 되면 동의하면 1, 동의하지 않으면 0이었을 때 과연 우리가 똑같은 4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 2, 3, 4에 1점을 했고 나머지에 제로를 했을 때의 그 점수와, 그리고 5, 6, 7, 8에 1점을 했고 나머지 전체에 동의 안 하면 0을 했을 때 과연 이 출산율 척도를 똑같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척도 문항을 응답 범주를 5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에서 5까지를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일 중독에 관한 리커더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커더 척도며, 리커더 척도는 다수의 문항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복잡성 문제를 개선하여 보다 간단하게 변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 척도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널리 이용이 됩니다. 그트만 척도입니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내용의 강도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서열을 이루고 있어서
단일 차원적이고 누적적인 척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단일 차원적이고 누적적인 척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거트만 척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리커더 척도의 거트만 척도의 이제 장점으로는 사용이 용이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뢰도가 높고 평가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자와 주관적인 개입을 배제할 수 있고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리커더 척도의 단점은 서열적인 측정치이고 일치성이 부족하며 동일한 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이 응답 범주 내에서 택한 응답 항목이 항상 서로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자, 그트만 척도 표 4-4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질문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코더 척도의 구성 절차를 제가 잠시 살펴보면 질문 문항을 작성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응답자 표본을 선택하고 척도가 사용될 모집단이나 모집단을 대표하는 응답자의 표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범주를 결정하고 그리고 응답 부호화를 만들고 응답자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응답 점수를 산정하고 문항을 분석하고 그리고 척도 점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척도입니다. 응답자 자신과 다른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 간에 인지되는 거리감을 측정하려는 누적적인 척도입니다. 이 척도는 보가드스가 인종적인 편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며 이것은 응답자 자신과 다른 사회적인 범주, 국적이나 인종의 구성원 간에 인지되는 거리감을 측정하려는 것으로 거트만 척도와 같이 누적적인 항목으로 구성되는 누적적인 척도입니다. 보가드스의 사리거리 척도를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 4-5 응답자가 상이한 집단의 구성원과 갖고 싶어하는 관계의 상호작용적 형태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이며 이 척도는 등간적인 것 같으나 문항 간의 거리는 사실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열적인 측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간 비율 척도입니다. 등간 비율 척도는 개별 값들 간의 일정한 거리의 절대 영의 기준점을 가지고 비율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서스턴 척도와 요인 척도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스턴 척도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태도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나는 양극단을 등간적으로 구분하여서 여기에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등간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설문지에 이런 어떤 그 설문에 답을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스턴 척도의 구성 절차입니다. 조사 또는 측정하려는 변수나 개념을 발견하고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된 문항을 선택합니다. 각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문항 평가지를 산출하고 각 문항 평가자는 각 문항에 대해서 11점 척도를 사용하여 적합, 부적합 또는 선호, 비선호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문항 평가자에 의해 소홀히 평가된 것이라든가 또는 평가된 의견이 너무 엇갈리는 문항은 제거를 합니다. 즉, 어떤 심사원이 잘못해서 또는 그들의 개인적 의견에 따라서 질문 문항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진술의 중앙치가 척도값으로 취해지며 예를 들면 만약 절반의 문항 평가자들이 99번 문항을 7 이상으로 그리고 절반은 7 이하로 평가했다면 중앙치는 7이 되면 그래서 7이 그 문항의 척도치가 됩니다. 그리고 약 22개 문항의 문항을 선택하고 이들 최종적으로 선택한 문항들은 척도 점수의 기초에서 선택이 됩니다. 22개의 문항들이 선택이 된 후 그 문항들이 최종 척도를 형성하고 조사자가 이 척도를 사용하여서 응답자에게 조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점수는 동일한 항목들의 척도치에서 중앙값이나 평균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 함께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런 설문지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인 척도는 요인 분석은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관계의 유형을 밝히고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변수들의 묶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보다 적은 수의 가설적인 변수, 즉 요인들로 축소시키기 위한 통계적 기법입니다. 척도의 종류입니다. 의적인 분화 척도로서 리커트 척도와 유사하지만 강력히 동의한다,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한 실험 대상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 쌍의 반대가 되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평가 차원을 정의하는 척도로는 유쾌한은 불유쾌한, 좋은 나쁜 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권력 차원을 정의하는 척도는 큰, 작은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강력한, 무력한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활동 차원을 정의하는 척도로는 빠른, 느린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시끄러운, 조용한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의적인 사회척도의 분화척도의 예입니다. 자, 좋다, 나쁘다를 1에서 7점으로 나타내서 어떻습니까?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의 체크, 유쾌하다, 불쾌한의 체크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기타 척도입니다. 소시오메트리, 집단 내의 선택,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의 패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집단 내의 선택 그리고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내 구성원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소집단 내에서 누가 누구로부터 배척을 받으며 누가 누구로부터 환영을 받는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소시오메트리 척도는 조사 대상 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Q 분류 척도입니다. 특정 자극에 대해서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나 대상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Q 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응답자로 하여금 특정 기준에 따라서 문항들을 분류하게 하여 측정 대상을 나누도록 하며 이는 일종의 투사 실험으로서 단 한 사람의 특징이나 또는 단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징이나 요인들을 도출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분류 척도는 한 가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일 현상을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이는 여러 사람 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데 묶어서 공통된 점을 도출해내는 요인 분석인 R 기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부모에게 시립아동 상담소 상담원이 상담소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 관한 50장의 아동학대 사진을 제시하고 이 사진들을 가장 그러한 것에서부터 가장 그러하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표 4-10과 같이 11개, 11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나타난 척도별 사진 매수를 토대로 표 4-11과 같은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어떻습니까? 조사 대상자 A라는 부모의 특징은 제1, 2, 3 항목에 부분적으로 합쳐져서 형성되는 제1요인과 그리고 5항목과 7항목이 부분적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제2항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3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표 170페이지 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척도의 활용 지침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정책 환경이나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문제의 변화 과정 그리고 전문적인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척도를 사용합니다. 전문적인 척도를 선택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척도는 과학적이어야 하며 즉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척도는 실용적이어야 하고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여서 응답자가 쉽게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척도는 변화를 시도하는 욕구나 문제 자체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척도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척도는 사회적인 요청이나 비정상적인 행위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어서
그동안 측정과 척도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1급 문제에 측정과 척도와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는데 순위 사이에 간격이 동일한 척도는 어떤 척도로서 산술적 계산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척도는 어떤 척도입니까? 개인톡으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절대 0점이 존재하면서 모든 산술적 조작이 가능한 척도는 어떤 척도입니까? 역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체계적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체계적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능한 한 높인다입니까? 그리고 단일적이고 누적적인 척도를 구성하는 땡땡 척도는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내용의 강도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서열을 이룬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땡땡 척도는 어떤 척도입니까? 자, 이쯤 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 하나하나 그래도 척도, 측정 그리고 다양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수업 들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